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을 위한 단층 신경망 모형의 개발 과정을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은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제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넘파이하고 판다스 같은 이제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스플로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스플로우를 불러오고 나면 우리가 항상 그 버전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전이 뭐 2.0.0인지 또는 아니면 뭐 2.1.0인지 본인이 설정한 그 텐서플로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 텐서플로우 2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니까 텐서플로우 2점 버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텐서플로우를 이미 사용하면서 봤습니다만은 텐서플로우에는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텐서플로우가 발전해 오면서 뭐 한 가지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도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언더스코어를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버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아니면 텐스플로우 하고 난 뒤 버전 하고 난 뒤 보면 또 이렇게 버전을 소문자 버전, 대문자 버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전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확인하고 나면 리니어 샘플 닷 텍스트 우리가 텐스플로우 1에서 선형회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읽어 들여 가지고 데이터라는 그러한 그 어레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넘파이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라는 이제 어레이를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1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텐서플로우 2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를 트레인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누어서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불러들인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리니어 샘플 점 이제 텍스트가 있는데 리니어 샘플 점 텍스트가 x 값이 이제 늘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나누면 요 앞에 있는 뭐 한 그 80%는 앞에 있는 0.8, 80%는 뭘로 사용이 되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훈련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20%는 0.2 정도는 뭘로 사용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20%는 검증용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상하죠. 뭐 값이 작은 것은 항상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훈련 데이터로 사용되고 값이 큰 것을 이제 그걸 뭐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나 검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뒤섞어 가지고 순서 없이 만들고 난 뒤 그 순서 없는 데이터 중에서 80%를 골라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80%를 전체 이제 이 데이터가 아마 199개니까 한 200개니까 뭐 80%면 286, 160개겠죠. 요 앞에 있는 160개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고 뒤에 있는 한 40개는 이제 베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더 훈련이나 검증을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데이터라는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랜덤하게 셔플링을 섞어버리는 거죠. 섞는 그 함수가 이제 numpy에서 제공하는 랜덤점 셔플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이제 한번 섞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잘 섞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이 뭔가를 보면 0.92죠. 그러니까 이제 잘 섞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섞이지 않았을 때는 맨 위에 있는 값이 뭐였느냐 그러면 그게 뭐 0.01인가 뭐 그랬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왔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냐 그러면 행은 그 샘플의 개수를 나타내고 열은 뭘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죠? 변수의 수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회기식이기 때문에 y 이꼬르 ax 더하기 b의 선형회기식이죠. 그러니까 x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냐면 행의 수는 샘플의 개수를 나타내고 열의 수는 그러니까 변수의 수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열의 수는 변수의 수를 나타내고 행의 수는 샘플의 개수인데 샘플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열의 수가 1이 되도록 행의 수를 알아서 이제 조정을 하라는 거죠.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numpy의 reshape라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numpy의 reshap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원래 데이터에 있는 첫 번째 칼럼에 있는 첫 번째 칼럼이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가 0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칼럼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여기 이 세미콜론을 해서 값을 주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첫 번째 칼럼의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그것을 이제 열의 수가 1이 되고 행의 수는 읽어든 데이터의 개수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제 X 인풋 데이터를 변수에 들어갈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도 우리가 이제 실제 y가 보통 이제 라벨이라고 그러죠. y 추루 값은 여기에 보면
0, 1, 2, 3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이 이제 y 값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칼럼의 값이기 때문에 배열에서는 모든 그 첨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그 노드의 값도 개수도 한 개이죠. y라는 값 하나이기 때문에 출력 변수의 개수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이제 입력 샘플의 수에 맞게 알아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리쉐이프 행렬의 형태를 이제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의 형태를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x 인풋하고 y 추루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를 한 개 보면 칼럼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뭐죠? 행의 개수는 샘플의 데이터는 199개인 그런 이제 샘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요 밑으로 내려왔네.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 드리자마자 그 다음에 타입을 이제 보면은 다차원 n 디멘전을 이제 어레이로 데이터가 읽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함수였는데 위치가 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y true도 출력 변수는 1이고 그 다음에 칼럼의 수는 199개인 그런 이제 y true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이제 0.001로 하고 트레이닝 횟수를 한 3000 횟수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학습 파라미터 몇 개 변수들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형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모듈을 읽어드리고 텐서플로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를 순차 함수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의 이름을 그냥 모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인풋 쉐이프 입력되는 변수가 여기 가로에 1을 쓰고 콤마가 한다는 것은 2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1차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원인데 1차원 변수인데 변수의 개수가 이제 한 개라는 거죠. 한 개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이제 한 개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런 이제 그 딥러닝 인공신경망 계층을 이제 이 모델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이제 모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단순 해기시계를 위한 단층 신경망을 만드는 거니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개 레이어를 추가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컴파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파일을 할 때 이렇게 텐스플로우에서 케라스 모듈을 이제 읽어드리고 그 안에 옵티마이즈를 이제
읽어드리고 그 옵티마이저 중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학습률은 요 앞에서 보여준 이제 0.001 그래서 학습률은 0.001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로스 펑션은 비용 함수는 케라스를 읽어드리고 거기서 이제 로스 함수들을 다 읽어드려 가지고 그 중에서 민 스퀘어 에라 그러니까 그 에라의 자성의 평균값을 이제 로스 함수로서 비용 함수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매출익은 그냥 기본 매출익인 액큐리시 정확도를 이제 매출익 모형의 척도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고 컴파일을 하는데 우리 그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좀 복잡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옵티마이즈는 스토캐스틱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고 로스는 민 스퀘어 에러로 한다 해서 그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뭐죠? 이름을 그냥 부여해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옵티마이저와 비용 함수를 지정하는 거나 이렇게 옵티마이저하고 비용 함수를 지정하는 거나 서로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옵티마이저의 이름이나 비용 함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그 텐서플로우에서 그걸 이제 찾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옵티마이즈는 TF에서 하면 케라스 그 다음에 케라스 안에 어떤 게 있느냐 해서 탭을 보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중에서 옵티마이즈는 뭘 사용할까? 그 다음에 그 이제 옵티마이즈 안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SGD 이렇게 해서 뭐 러닝 레이트는 뭐 0.001 그런데 뭐 이렇게 값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요 앞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모델링에서 사용할 이제 파라메타들을 변수로 이미 지정했으면 그 변수를 사용해 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0.001 대신에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 여기 가로가 빠졌네요. 콤마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나면 모델.썸머리라는 명령을 이제 사용을 하면 여기에 계층이 몇 개 있고 이 모델에서 사용한 파라메타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변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웃풋 변수 하나를 위한 가중치 하고 그 다음에 절편을 위한 가중치에서 변수가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변수를 위한 웨이트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바이어스 절편을 위한 거 하나 그러니까 웨이트가 한 개 절편이 한 개여서 합쳐져서 이제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썸머리를 불러보면 내가 만든 모형이 얼마나 복잡한 모형이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x는 x 인풋, x 변수에 들어갈 값은 x 인풋을 사용하고 y 변수에 들어갈 값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만든 y 추루를 사용하고 최대 그 학습 횟수는 트레이닝 에폭 해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3000번이었죠. 그래서 뭐 3000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이렇게 모델링을 위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값으로도 추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개를 훈련하는 데 사용하고 몇 개를 이제 검증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하는 비율을 이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 결과가 중간중간에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1이고 이제 0으로 하면 이제 훈련 결과는 각 단계별 훈련 결과는 안 나오고 그냥 최종 결과만 이제 나오는 건데 중간에 이제 결과를 보면 좋겠죠. 결과를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그냥 3000번 하면 3000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찍 끝내려는 거죠. 일찍 끝내는데 어떤 경우에 일찍 끝내려는 거냐 하면 밸리데이션 로스, 그러니까 비용 함수, 그러니까 비용을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하죠. 각 단계마다. 그런데 트레이닝의 로스가 아니라 그 20%를 검증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한 로스 값이 더 개선되지,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더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개선되지 않으면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개선이 되다가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또 이렇게 쭉 개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게 한 번 개선이 안 된다. 한 번 1회만 그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이게 더 이상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하죠. 그래서 뭐 1회 이상, 이 경우에는 10회라고 했습니다만은 10번 계속 그 학습이 됐는데도 계속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끝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콜백에서 early stopping이라는 그런 이제 함수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습을 시키면 전체 최대 횟수 안에서 early stopping, 그러니까 조기 종료 기준이 충족이 되면 조기 종료를 하고 조기 종료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각각 각 단계별로 액큐리시가 어떻게 되고 밸리데이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 함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보이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도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도 액큐리시는 다 0으로 나오죠. 그럼 왜 갑자기 이게 개선이 되는데 액큐리시가 0이 될까? 그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액큐리시 정확도에 대한 값이 어떻게 개선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냥 이 비용 함수가 어떻게 줄어드는가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종료 기준을 검증 데이터에 그 비용 함수로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액큐리시가 아니라 로스로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스 함수가 0.3020으로 별로 이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체 3000번 중에서 485번 만에 이제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199개의 데이터 중에서 199개의 데이터 중에서 트레이닝은 이제 80%인 159개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개는 어디에 사용이 된 거죠? 검정, 밸리데이션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0개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이 다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를 이제 해보면 액큐리시는 로스 함수는 0.3208.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데이터를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훈련용 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훈련용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서로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얘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또 이제 예측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모델을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모델을 불려서 이제 다시 사용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그 홈 디렉토리, 그 홈 디렉토리라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홈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런 디렉토리,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그 모형이 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뭐 같이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사전에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고 난 뒤 이제 저장할 모델 이름을 써 주고 확장자를 H5로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저장되면 그 모델을 이제 불러오면 다음에 사용할 때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우리는 지금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저장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예측을 한 거죠. 여기에서 예측을 했으니까 예측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매플랏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계산이 예측값이 계산이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Y 라인, 그러니까 그 샘플 데이터 중에서 그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값, 이 중간에 있는 이 값이죠. 이게 이제 회기식이고 그 회기식에다 오류를 보태서 우리가 실제 이제 만들어 놓은 실제 값인데 이 실제 값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회기식을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죠. 그래서 이 Y 라인의 데이터를 이제 계산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질 않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값이죠. 두 번째 칼럼에 있는 이제 Y 라인의 값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 라인하고 y predicted하고 y true하고를 이제 플러팅을 같이 해보면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죠? 이 점들이 y true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붉은 선이 이렇게 여기 이제 보입니다. 이 붉은 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선형식이죠. 선형식을 겁니다. 그래서 y는 그 선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3x 더하기 4 y는 3x 더하기 4라는 이 선형식이 이제 이 붉은 이 붉은 선인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만 선 여기 K라고 되어 있죠. K가 블랙 해가지고 이제 까만 선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선이 이제 예측된 식이죠. Y predicted, 그래서 이게 까만 선이 예측된 회기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붉은 선,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회기식하고 예측된 회기식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텐서플로우 1을 사용해서 우리가 단순 회기식을 예측할 때는 그 웨이트의 값하고 그 다음에 절편의 값, 바이어스의 값을 전부 다 변수로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tf.variable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수로 이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걸 뭐 w, 뭐 b 그렇기 때문에 w하고 b라는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학습, 딥러닝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텐서플로우 2에서는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하지 않잖아요. 변수를 지정을 하지 않고 뭐만 지정을 해줍니까? 딥러닝에서는 단지 변수의 개수가 몇 개다 하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개수가 한 개이고 입력 개수가 하나이고 출력 학습 딥러닝 레이어에 있는 출력 노드의 개수도 한 개이다. 그래서 개수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외부에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플라팅을 해서 보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거의 일치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2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에 있는 노드들, 그러니까 뉴런들을 연결하는 웨이트 가중치하고 그 다음에 뉴런들로 들어가는 절편의 값들이 직접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볼 수 없고 단지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로스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단층신경망 같은 간단한 모형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단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텐서플로우 1에서도 단층 신경망에서는 그 웨이트들을 우리가
예측을 값을 볼 수가 있었지만 다층 신경망으로 되면 신경망이 여러 개가 되면 어차피 그 웨이트가 가지는 값을 봐서 우리가 그걸 어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층 신경망으로 가면 뭐 텐스플로어 1이나 텐스플로어 2나 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로스 함수가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만 이제 볼 수가 있지. 각각의 변수 값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에 있는 그 히스토리라는 베리어블을 그 이제 여기에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의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을 했느냐 그러면 그 히스토리라는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불러내서 우리가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안에 그 히스토리라는 그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로스 함수하고 그 학습의 로스 함수하고 밸리데이션의 로스 함수를 이름으로 주면 이 이름에 대응하는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저장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횟수, 즉 F4를 하고 그 다음에 y축에는 그 로스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이제 로스 함수하고 훈련의 로스 함수하고 밸리데이션 로스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00회 정도 지나면 뭐 거의 안 줄어들고 한 400회 지나면 이제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accuracy는 보면 항상 0으로 나오죠. 그럼 왜 0으로 나오느냐? 선형 회귀식을 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왜 정확도가 0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회귀식처럼 실수값을 예측할 때는 액큐리시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 다 이루어져서 선형 회귀 모형을 이제 한번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된 것을 그 요 위에서 했습니다만은 저장을 했죠. 그리고 만약 저장을 했으면 이 나중에 이제 사용할 때는 이 모형을 그냥 불려서 그 불려낸 모형에다가 어떤 이름을 부여를 하면 됩니다. R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값이 있으면 그 값에 대해서 이 R 모델을 사용해서 바로 이 프리딕트 예측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려낸 모형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바로 예측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불려낸 거랑 우리가 저장하기 전에 이미 훈련을 다 끝낸 그 모형하고 진짜 같으냐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예측한 Y 프리딕트하고 지금 불려내서 그 계산한 Y 프리딕티드 2하고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죠. 계산을 해가지고 뭐 전체 샘플에 대해서 뭐 찍을 수도 있고 앞에 10개만 찍을 수도 있는데 뭐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찍어보면 그 차이가 전부 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저장해 놓은 모형을 불려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훈련시킨 모형하고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략히 이제 단층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 단순 회귀식을 이제 예측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텐스플로우 2를 이제 사용을 하면 그 텐스의 차원이라든지 텐스의 차원 등을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다만 그 신경망을 구성하는 이게 이제 각각의 신경망 레이어라 그러면 신경망을 구성하는 레이어가 몇 개가 있고 그 각각의 레이어 안에 뉴런들이 인공적인 뉴런들이 몇 개가 있는가만 지정을 해주면 그냥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이런 신경망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모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 1에 대해서는 원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인공신경망 모형을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모델링된 이제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해서 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텐스플로우 2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하고 텐스플로우 2를 사용을 해서 제일 간단한 단순 회귀식을 예측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좀 더 복잡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모형들을 이제 텐스플로우 2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